5월 16일에 6억 원에 거래됐는데 7억 9천, 두 달 사이에 2억 정도가 뛴 겁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뛸 겁니다. 더 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전셋집 구하는 신혼부부의 눈물. 같은 단지인데 2억을 더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단지인데 2억 더 내는 거는 이제 구입 시점의 차이 때문이겠죠. 그래서 주간 아파트 전세금 변동률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는 뭐 사실 크게 별로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죠. 자, 앞으로 이제 임대차 3법이 조만간에 시행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 굉장히 전세금을 올리는 현상이 생겨날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1년 전에 전세를 구한 사람이 5억 8천인데 8억 원을 내야 된답니다. 2억이 넘게 내는 게 정상인가요? 뭐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이 자꾸 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아이 나쁜 집주인 놈들 또 집값 올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도대체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니, 자유경제시장 체제 하에서 당연히 더 많이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받을 수 있을 때 더 받는 거죠. 그거 안 받으면 바보 아닙니까?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한다는 것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만 이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어떤 거냐면은 더 많은 쪽,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면 일부의 어떤 소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쪽이 더 큰 굵직한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를 도와주면 돼. 난 여기만 우리 편 만들면 돼. 여기는 관계없어. 막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면은 세입자들을 보호한다 시면서 지금 집주인들, 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고, 그죠? 뭐 투기꾼들 잡는다 그러면서 애꿎은 1주택자들도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형태들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굿지만 내가 가져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셋값 상승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개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나 피해가 큰 겁니까? 그죠? 여기 나온 사례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원래는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 집주인들이 금액을 올린다니까요?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올리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앞으로 5%씩밖에 못 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도 반전세라든가 월세로 돌아서는 경향도 많잖아요. 그죠? 왜냐면 집도 못 사게 해. 그죠? 전세금 갖고 뭔가 활용을 못하니까 월세라도 받아야겠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죠? 임차인 분들. 그러니까 임대인도 짜증나고 임차인도 짜증나고 모두가 짜증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파트 전세값이 동가층,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수천만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기존 전세와 신규 전세가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이제 그 윤곽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2+2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죠. 2+2는 한번 계약갱신 청구를 인정하는 건데 그게 기존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받아 기존 가격대로 전세를 더 살 수 있다 보니 전세 매물이 나오지 않죠. 그죠? 기존 가격대로 살 수 있는데 이사 가겠습니까? 이사 가는 것들은 신규 전세 같은 건 되게 비싼데 안 가죠. 그러니까 전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기존의 세입자가 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집주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과 기존의 전세시장 누가 더 많겠습니까? 기존의 전세시장이 더 많죠? 그러면 정부는 이쪽 편이에요. 그래서 관심 없어.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량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 보니 최근 전세시장에 진입한 필수요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신혼부부 같은 신규 전세 수요는 수억 원 더 주고라도 전세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임대차 3법 시행되기에 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 그렇겠죠. 당연히 더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매입한 직장인 이모 씨는 11월이 전세계약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주변 전세값이 다 올라서 이사갈 집이 없다며 더 살겠다고 통보해 난감한 상황이 됐다. 뭐 이런 거지 같은 케이스가 있는 겁니까? 집주인이 만기여서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나 몰라요 못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어쩌고 할 수가 없어. 지금 세입자가 갑이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 씨는 정부가 집주인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 세입자 권리가 우선인지 우리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 집주인에 대해 결정 못하고 있다. 지금 세입자 권리가 우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주인들보다 세입자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수결의 편입니다. 정부는 그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인 중산층들이나 부자들이 더 많다. 그럼 부자의 편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이 많은 분들보다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쪽을 편드는 거지. 뭐 부자들이 더 많은 세상이면 당연히 부자 편들죠. 그거 뭐 정치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고 정말 감성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신규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아진 전셋값을 감당할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전 전세 빼고 반전세 월세 일부는 내가 살겠다. 지금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전세값을 이제 올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올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한편 법 시행 후 계약갱신 청구를 이용해 지금 전셋집에 눌러 앉으려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물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신규로 구입하면 비싸기 때문에 눌러 앉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기존 세입자는 뭐 이사 가는 게 아니고 내 집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살겠다.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덕동 고래힐 아파트가 5월 16일에 6억 원에 거래됐는데 7억 9천, 두 달 사이에 2억 정도가 뛴 겁니다. 그 다음에 레미안 마포 리버웰도 2주일 만에 거의 1억 가까이 9천만 원이 뛰었고, 이런 아파트들이 현재 전세값이 10억 원 압박으로 치솟은 상태다.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뛸 겁니다. 더 뛸 거예요.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하며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른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보증금 올리기는 서울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된다는 소식에 지금 보증금을 올려놓지 않으면 안되겠다며 집주인이 전세값 무천을 올리고 있다. 워낙 전세가 귀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오른 전세값을 받아주죠. 뭐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야. 전체적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정부가 실고 여건을 강화하면서 전세를 빼고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집을 살 수 있게. 근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대출을 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출을. 취득세 조금 감면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얼마나 된다고. 대출을 풀어줘갖고, 취득세는 제대로 받고, 대출을 풀어줘서 저금리일 때 받아가지고, 장기 상환하면서 집을 구입해야지만 전세 이런 대란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냐면 전세 수요가 그만큼 매매 수요로 빠지니까. 근데 아무도 집을 못 사게 해. 그래서 다 전세로 몰아놔. 다 전세로 몰아넣고 나서 전세는 공급이 하나도 안 돼. 실질적인 공급도 안 되고 시장에서 공급도 안 되죠. 집주인들 들어가 살겠다. 그죠? 기존 세입자는 난 계속 눌러 살겠다. 나올 수가 없죠. 임대차 3법 하기 전에 금액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기도 힘들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료 관련이 엄청나게 비싸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정책의 실패죠. 이런 것들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